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gplot 패키지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생성을 할 때 색깔이나 혹은 도형의 모양과 같은 그래프 요소들을 변경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gplot 패키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ggplot 패키지를 메모리에 먼저 적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셋이 포함되어 있는 car 패키지를 또 적재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셋은 salaries 데이터셋인데요. 여기에는 그 랭크 변수에 교수의 세 가지 직급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셀러리 변수에 연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섹스 변수에는 성별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상자도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도표를 만드는 지엄 함수는 지엄 박스 플롯이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ggplot 함수로 그래프를 먼저 초기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ggplot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다가 데이터셋을 이렇게 인수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AES 함수에다가 데이터셋과 그 다음에 시각적 요소 간의 매핑 관계를 지정을 합니다. 지금 상자도표를 만들 거기 때문에 X축에는 직급을 이렇게 지정을 할 거고요. Y축에는 연봉을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 추가로 fill 인수에다가 섹스를 지정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그 섹스, 성별을 나타내는 섹스 변수를 fill aesthetic이랑 매핑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온 박스 플롯 함수를 이용해서 상자도표를 생성을 할 때 박스의 색깔을 성별에 따라서 다른 색깔로 좀 채워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 에스테틱 지정을 이용을 해서 한번 그래프를 생성을 해보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생성이 되죠. 보시면은 X축에는 3개의 교수의 직급이 있고요. Y축에는 연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직급별로 상자들이 2개가 있는데 그 각각의 박스가 빨간색은 여성을 나타내고 파란색은 남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직급별, 성별, 연봉의 분포들을 이렇게 상자도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신 것처럼 그 AES 함수를 이용한 이런 에스테틱 지정은 어떤 변수가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fill equals sex라고 이렇게 지정을 할 때 성별에 따라서 다른 색깔로 상자를 칠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여성에 대해서는 어떤 색깔을 지정을 하고 남성에 대해서는 어떤 색깔을 지정해달라고 제가 별도로 얘기한 적은 없죠. 그런데 이제 ggplot 패키지에서는 그러한 별다른 얘기가 없었어도 자기가 알아서 색깔을 이렇게 골라서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ggplot 패키지에 미리 지정된 기본값이 사용돼서 이제 기본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ggplot 패키지에 사용되는 그래프는 지금 이와 같이 이제 기본 형태만으로도 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그래프의 외양을 목적에 따라서 수정해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ggplot 패키지는 제목이라든가 축의 이름이라든가 축 레이블이나 눈금 혹은 범례, 그다음에 심볼의 색깔, 선의 색깔, 상자의 색깔과 같은 다양한 그래프 요소들을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자유롭게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이제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스케일 함수라고 불러요. ggplot 패키지에서는 변수와 그에 대응되어 지정된 에스테틱을 우리가 스케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치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채우기라든가 크기라든가 도형과 같은 이러한 그 그래프 요소에 대한 수정은 대응되는 스케일을 수정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ggplot 패키지는 이러한 스케일 수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스케일 함수를 제공을 하는데요. 그 스케일 함수들은 모두 같은 형식을 따라서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스케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언더스코어 밑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테틱,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그래프 요소를 나타내는 에스테틱에 대응되는 인수 이름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밑줄 언더스코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스케일을 나타내는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테틱에는 위치, 색상, 채우기, 크기, 도형 등을 나타내는 X, Y, 컬러, 필, 사이즈, 쉐입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끝에 있는 네임에 해당되는 곳에는 주로 이제 데이터 타입들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continuous, discrete, 연속형 변수인지 혹은 이산형 변수인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핸들링하고자 하는 그래프 요소에 대응되는 그 변수들이 그 연속형 변수인지 혹은 그 이산형 변수인지에 따라서 continuous, discrete 이런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뭐 날짜 같은 경우는 date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꼭 뭐 데이터 타입만 있는 건 아니고 매뉴얼처럼 어떤 그 행태를 표현하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강제로 어떤 속성을 바꾸고자 할 때 매뉴얼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 때로 이제 브루어나 그레디언트까지 그 색상 팔레트의 함수 이름에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이름은 스케일 함수를 구분짓는 그런 유니크한 이름으로서의 뭐 특성을 그 이름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뭐 그 아주 일관되게 이게 어떤 이름으로 지어진다 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스케일 함수의 이름이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면 스케일 y continuous, 뭐 스케일 x date, 스케일 shape discrete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지어지게 되죠. 그래서 ggplot 패키지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 스케일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스케일 함수들을 이번 시간에 다룰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스케일 함수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나머지 스케일 함수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스케일 함수들의 사용법을 잘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함수들을 이용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에스테틱, 우리가 바꿔야 될 그래프 요소 중에서 가장 먼저 한번 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요 박스 플롯 함수의 축을 한번 보시면은 X축에는 랭크 변수가 있고 이게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세 개의 범주에 해당되는 캐테고리들이 이렇게 있죠. 첫 번째가 어시스턴트 프로페서 조교수가 있고 두 번째가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서 부교수가 있고 세 번째가 프로페서의 정교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Y축을 보시면은 연봉이 있기 때문에 숫자들이 쭉 있죠. 5만 달러부터 시작해서 20만 달러까지 5만 달러씩 간격을 두고 지금 스케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축을 한번 변경을 할 건데요. 지금 여기 있는 이 ASSTPROF 요거는 사실은 그 랭크라는 변수가 범주형 변수고 그 범주형 변수 팩터 변수의 레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눈금에 레이블로 써 있는 것은 다 그 랭크 변수의 레이블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가독성이 좀 떨어지죠. 여기다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이렇게 써 있으면 조금 더 그래프를 읽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셀러리 쪽에 보시면은 여기 숫자, 이게 숫자니까 이 천 단위로 콤마를 찍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금액이고 달러 단위니까 앞에 달러를 붙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숫자가 너무 기니까 그냥 천 단위로 끊어서만 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Y축에 대해서 한번 변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축과 관련된 스케일 함수는 총 4종류가 있는데요. 스케일, X, discrete 이런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X, continuous란 함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Y, discrete란 또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스케일, Y, continuous란 함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스케일 함수가 X축과 Y축, 축에 대해서 어떤 변경 작업을 할 때 수행할 수 있는 함수인데 보시는 것처럼 X축을 설정한 함수와 Y축을 설정한 함수가 구분되어 있고요. 또 축이 연속형 변수를 나타내는지 범주형 변수를 나타내는지에 따라서도 적용하는 함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축을 변경을 할 때 축과 함께 그 축에 사용되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도 같이 우리가 고려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죠. X축에 지금 레벨 이름을 이용을 해서 눈금에 레이블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거를 조금 읽기가 쉽게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함수는 스케일, X축이니까 X를 쓸 거고요. X의 변수가 지금 범주형 변수죠. 그러니까 범주형 변수를 나타내는 discrete 함수를 사용을 할 건데 눈금에 레이블하고
그 다음에 눈금의 그 눈금 자체를 우리가 설정을 할 때 사용하는 인수가 그 브레이크스라는 인수하고 레이블즈라는 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스 인수에는 브레이크스 인수, 그 다음에 레이블즈 인수. 브레이크스 인수에는 축의 눈금을 나타내는 팩터의 레벨을 문자 벡터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인수에는 눈금 이름에 사용할 텍스트 레이블을 문자 벡터로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 실제로 출력되는 부분은 요 레이블즈 인수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레이블즈 인수를 지정하지 않으면요, 브레이크스 인수에 지정된 값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브레이크스 인수를 한번 지정을 해보면은, 브레이크스 인수에는 축의 눈금을 나타내는 팩터 레벨을 문자 벡터로 지정한다 그랬으니까 현재 랭크 저 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팩터 레벨을 지정을 하면 되죠. 현재 그래프에 나와 있는 저 ASST PROF가 그 레벨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벨로는 ASSOC PROF가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레벨로는 PROF가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즈에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래프상에 출력할 그러한 그 눈금의 레이블을 지정해야 되는데요. 저 ASST PROF가 좀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저거를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ASSOC 프로페서는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프로페서라고 되어 있는 PROF라고 되어 있는 것은 프로페서라고 풀 스펠링을 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실행해 보면은 x축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x축이 이런 식으로 어시스턴트 프로페서, 그다음에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서, 그다음에 프로페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보기가 안 좋죠? 글자들이 겹쳐 있어요. 그 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한 칸 밑으로 지금 내리겠습니다. 밑으로 내릴 때 escape 코드하고 n을 주게 되면 엔터를 친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줄에 걸쳐 갖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좀 보기 좋게 나왔죠. 그래서 랭크 X축에 있는 세 개의 눈금의 레이블을 제가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Y축도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Y축은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스케일 함수는 스케일 Y의 컨티뉴어스가 될 거예요. 여기에도 이제 브레이크스 인수하고 레이블즈 인수를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속형 변수일 경우에는 브레이크스 인수에다가 우리가 축의 눈금을 나타내는 숫자 벡터를 지정하고요. 다음에 레이블즈 인수에는 눈금 이름에 사용할 텍스트 레이블을 이제 문자 벡터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스케일 y 디스크리트 함수와 마찬가지로 레이블즈 인수에 지정된 것이 화면에 출력이 되죠. 만약 레이블즈 인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브레이크스 인수에 지정된 값이 그냥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스 인수에는 내가 표현할 숫자의 어떤 그 단위, 간격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5만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5만, 그다음에 10만, 15만, 20만 이렇게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즈 인수에는 제가 어떤 모양으로 한번 지정할 거냐면 5만 달러니까 앞에 달러를 붙이고요. 50하고 그냥 1000을 K로 이렇게 생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50K 이렇게 표현을 하고 10만 달러 같은 경우도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가 100달러 K 이렇게 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5만 달러도 유사한 방식으로 150K 달러 이렇게 지정을 할 거고, 마지막에 20만 달러도 200K 달러 이렇게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Y축에 그 표현되는 숫자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scale x discrete 함수와 scale y continuous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x축과 y축의 눈금의 레이블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이제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금 더 한번 해볼까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범례가 나와 있죠. 범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섹스라는 변수에 대해서 그 빨간색은 피메일이고 뭐 파란색은 메일이다 하는 걸 표시하는 범례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래서 ggplot 패키지는 범례를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을 해요. 제가 범례를 따로 만들라고 명령을 주지 않은데 범례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된 범례도 그대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뭐 굉장히 이 상태로도 괜찮습니다.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범례의 제목도 바꾸고 싶고요. 섹스라고 되어 있는 제목을 바꾸고 싶기도 하고, 혹은 범례의 위치가 기본 값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뭐 그래프 안쪽으로 옮긴다거나 그래프 상단으로 옮긴다거나 그래프 하단으로 옮긴다거나 뭐 이렇게 좀 위치를 변경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범례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그 축의 제목이나 뭐 타이틀 제목 같은 걸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랩스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이 스케일 함수를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다 이용을 해서 한번 바꿔 볼게요. 일단 추가로 이제 랩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한번 범례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스 함수를 이용해서 범례 바꿀 때는요. 랩스 함수에다가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범례의 제목을 에스테틱이랑 매핑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그 범례에 사용되어 있는 그 범례에 사용하고 있는 범주형 변수가 어떠한 에스테틱으로 표현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범례에 사용되는 섹스라는 변수가 어떤 에스테틱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냐면 필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상자의 색깔을 채우는 그러한 그 인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례의 제목을 변경할 때는 이렇게 그래프상에 표현된 에스테틱 인수와 동일한 인수를 사용해서 랩스 함수의 범례의 제목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fill을 사용했기 때문에 랩스 함수에도 fill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바꿀 범례의 제목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래서 범례의 제목을 내가 젠더로 바꾸겠다 하면은 그 AS 함수에 지정된 이 에스테틱 인수와 같은 인수를 사용을 해서 범례 제목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범례 제목이 섹스에서 이렇게 젠더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는 이제 랩스 함수 대신에 스케일 함수의 그 네임 인수를 이용해서 범례의 제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스케일 함수를 쓰느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AES 함수에 설정되어 있는 요 에스테틱 지정에서 사용된 인수와 관련을 해서 우리가 스케일 함수를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스케일 함수는 여기가 fill이기 때문에 scale fill discrete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scale fill discrete 함수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이걸 카피해서요. 랩스 함수 대신에 스케일 함수를 이용을 해서 범례를 바꾸는데, 지금 아까 ASS 함수에 지정된 에스테틱이 fill이기 때문에 스케일 fill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범주형 변수의 범례이기 때문에 discrete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 여기에다가 name 인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범례의 제목을 바꿔주게 되면 돼요. 그래서 name 인수에다가 예를 들면은 gender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gender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은 아까 똑같이 범례가 섹스에서 젠더로 바뀌게 됩니다. 실행을 해볼까요?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 scale fill discrete 함수를 쓰는 이유는 AS 함수에서 이 섹스란 범례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 이 범주형 변수가 fill로 지금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와 동일한 이름을 갖는 scale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게 뭐 그 shape로 매핑이 되어 있으면 scale shape discrete 함수를 쓸 거고요. color로 매핑되어 있으면 scale color discrete가 될 거고, 만약에 연속해 변수일 경우는 scale 뭐 size continuous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스케일 함수를 사용하느냐는 여기 AS 함수에 매핑되어 있는 그 인수 지정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범내의 제목을 바꿀 수가 있고요. 범내의 한번 위치도 한번 바꿔볼까요? 범내의 위치. 현재 지금 기본적으로 그 오른쪽에 범내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 범내를 위치를 바꾸려 그러면은 우리가 theme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theme theme 함수를 이용을 해서 theme 함수에 legend.position이라는 인수가 있어요. legend.position에다가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위치를 이렇게 문자열로 주어서 문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오른쪽에 있는 거는 right를 쓰는 거고요. 만약에 상단에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탑을 주게 되면은 상단에 저렇게 범내가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bottom을 주게 되면은 하단으로 범내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는 내가 범내가 지금 필요 없다 그럴 때는 여기다가 none을 지정을 하게 되면 범내가 없는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혹은 지금 보여지는 left, top, right 이런 것들은 이 그래프의 이제 바깥쪽에 범내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바깥쪽에 안 만들고 그래프 내부에 만들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여기다가 그 전체 길이를 1로 했을 때의 비율로 x축과 y축의 좌표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C 한 다음에 0.25 그 다음에 0.85 이렇게 주면은 전체 그래프 영역에서 x축에 15% 해당되는 위치와 y축에 85% 해당되는 위치에 범내가 찍히게 되죠. 그럼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범내가 그래프 내부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theme 함수를 이용해서 theme 함수의 legend position 인수를 이용해서 범내를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요 지정된 요 에스테틱 fill이라는 에스테틱에 따라서 scale fill이라는 이런 함수 스케일 함수가 사용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지정되는 인수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스케일 함수들은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한번 다른 예도 한번 볼까요? empty cars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한번 또 범내 제목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mpty cars 데이터셋을 일단 메모리 로드를 하고요. empty cars 데이터셋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내용물을 볼까요? 보면은 자동차 모델별로 자동차의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산점도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동차의 무게하고 mpg 간의 연비 간의 산점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ggplot 함수를 이용해서 empty cars라는 데이터셋을 먼저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 AS 함수에다가 x축에다가 무게를 놓고 y축에다가 연비를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그리지 않고요. 실린더 개수별로 색깔과 모양을 달리해서 좀 표현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에스테틱을 매핑을 해주면 되죠. 먼저 모양을 달리하기 위해서는 shape라는 인수를 지정하면 되고요. 그래서 실린더 개수별로 지금 모양을 달리할 거니까 여기다 CYR 이렇게 지정하면 됩니다. 실린더 변수가 현재 범주형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팩터를 이용해서 범주형 변수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 색깔도 달리해 볼까요? 색깔도 다르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컬러로 매핑을 또 해봐야 되죠. 컬러에도 역시 팩터로 실린더 변수를 바꾼 다음에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성을 하게 되면은 지원 포인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산점도가 이렇게 나오겠죠. 어떤 모양의 산점도가 나오냐면은 이런 식의 산점도가 나오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린더 개수별로 색깔과 모양이 지금 바뀌어 있어요. 4개의 실린더는 빨간색이면서 동그라미, 6개의 실린더는 세모면서 녹색, 8개의 실린더는 네모면서 파란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내 제목을 보시면은 팩터 CYR 여기 써 있는 그 변수로 변환될 때 지정한
변수와 그 에스테틱을 매핑할 때 지정한 그 변수 이름이 써 있죠. 그래서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럴 때 아까 두 가지 방식으로 범례의 제목을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가 랩스 함수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랬죠. 랩스 함수에다가 범례의 제목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데, 범례 제목을 바꾸려고 그러면 랩스 함수의 인수 지정을 할 때 AES 함수에 지정된 에스테틱의 인수를 사용을 해서 지정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shape과 color를 이용했기 때문에 똑같이 shape과 color를 이용을 해서 shape 인수에다가 우리가 바꿀 범례 제목, 예를 들면 실린더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칼라로도 그 범례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칼라로도 그 집단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칼라에 대한 인수에도 똑같이 실린더 이렇게 지정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저 팩터 CYR 되어 있던 범례의 제목이 조금 더 이렇게 이쁘게 의미 있는 제목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스케일 함수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랩스 함수 대신에 스케일 함수를 이용을 할게요. 그럴 때 스케일에 지금 범례로 스케일에 지금 AES 함수에 지정된 것이 shape과 color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범례의 제목을 지정을 할 때도 스케일 shape 함수하고 스케일 color 함수 두 개를 모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스케일 shape discrete 지정을 해갖고 name에다가 우리가 실린더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스케일 color discrete에다가도 똑같이 name equal을 실린더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야지만, 이 스케일 함수 두 가지를 모두 지정을 해야지만 저 범례의 제목이 실린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해봐도 아까 똑같은 그러한 그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범례의 제목을 바꾸려고 그러면 랩스 함수를 사용하거나 지금 보신 것처럼 스케일 함수를 사용하라는데, 어떤 걸 사용하든 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AES 함수에 지정되어 있는 에스테틱의 그 대응 관계에 사용되는 에스테틱 요소 인수를 이용을 해서 사용 그 변경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랩스 함수나 스케일 함수를 이용할 때 저 AES 함수에 지정되어 있는 인수 지정을 참고를 해서 명령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범주형 변수를 시각적 요소로 대응시켜서 범주형 변수가 나타난 집단을 그래프상에서 색상이나 도형 등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연속형 변수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시각적 요소로 대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MT-CARS 데이터셋에서 무게와 MPG 간의 산점도를 아까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무게와 연비 간의 산점도 상에서 이 점을 엔진 배기량의 크기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엔진 배기량이 커지면은 이 점도 커지고, 엔진 배기량이 작아지면 점도 작아지는 그러한 산점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gplot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MT-CARS 데이터셋을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ES 함수로 시각적 요소와 데이터 간의 매핑을 해야 되는데, 또 X축에는 무게, 그다음 Y축에는 MPG를 지정을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줄 시각적 요소를 사이즈라는 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에다가 연속형 변수를 이렇게 DISP 배기량을 지정하게 되면은 저 배기량에 들어있는 값의 크기에 따라서 산점도의 점의 크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연 포인트 를 이용해서 산점도를 한번 만들어 보면요, 산점도의 그 쉐입을 21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컬러를 블랙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21번부터 25번까지 심볼은 내부의 색깔도 채울 수가 있죠. 내부의 색깔을 채울 때 fill을 지정하거나 혹은 뭐 BG를 지정을 해서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fill을 지정을 해서 내부의 색깔을 wheat라는 색깔로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실행을 해 보시면은 이러한 산점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X축에는 무게가 들어가고 Y축에는 MPG가 들어가는데, 일반 산점도랑 달리 동그라미 크기가 좀 다르죠. 동그라미 크기가
뭐에 의해서 결정됐냐면 이 DISP 배기량에 따라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기량이 작은 거는 작게, 그다음에 배기량이 큰 거는 크게 지금 원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법례의 제목이 변수명이 그대로 사용이 됐죠. 그래서 변수명을 사용하지 않고 조금 더 이쁜 이름으로 한번 바꾸려고 그러면 법례 제목 바꿀 때가 랩스 함수하고 스케일 함수를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먼저 랩스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바꿔보면은 랩스 함수에다가 법례의 제목을 바꿀 때 AS 함수에 지정되어 있는 에스테틱이 뭔지를 봐야 한다 그랬죠. 지금 DISP 변수에 매핑된 거는 사이즈라는 인수였어요. 그래서 여기도 사이즈라는 인수에다가 제목을 지정을 해주면 되죠. 법례의 제목을. 사이즈라는 인수에다가 엔진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글자가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칸 내려갖고 쓰려고 그러면은 escape 코드하고 n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엔진 다음에 엔터 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렇게 지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저 DISP라고 변수의 제목을 이용해서 법례가 만들어진 것이 엔진 디스플레이먼트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랩스 함수 대신에 이렇게 스케일 함수를 써도 마찬가지예요. 스케일 x 함수를 스케일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스케일 함수를 쓸 때 스케일 다음에 우리가 뭘 봐야 되죠? 스케일 다음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여기 있는 에스테틱의 인수 이름을 봐야 되죠. AS 함수에 지정되어 있는. 그래서 스케일 사이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변수가 컨티뉴어스 함수니까 스케일 컨티뉴어스가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 네임 인수에다가 내가 사용하게 될 그 법례의 제목을 적어주게 되면은 아까 랩스 함수를 이용해서 법례의 제목을 변경한 것과 똑같은 그런 바뀐 법례의 제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랩스 함수와 그 스케일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법례의 제목을 한번 바꿔봤고요.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한 스케일 함수들이 뭐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뭐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스케일 함수들을 한번 또 사용을 해볼까요? 한번 몇 가지 다양한 스케일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색상이라든가 도형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대도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막대도표를 그리고 막대의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ggplot 패키지를 이용해서 ggplot의 그 함수를 이용해서 그 salaries 데이터셋을 먼저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막대도표를 뭘 그릴 거냐면 x축에 직급이 들어가고 y축의 높이가 직급별 그 직급별 사람수가 몇 명인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 막대도표를 그릴 건데, 그 한 가지 구분을 좀 더 할까 합니다. 그 성별에 따라서도 사람수가 몇 명인지를 같이 구별해 보고 싶어요. 그럼 일단 AS 함수를 이용을 해서 x축에다가 rank라고 직급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fill 인수를 지정해서 성별을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할 그래프는 막대도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런 인수증 없이 막대도표를 한번 생성을 해보면은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우선 직급에 따라서 사람수가 몇 명인지 막대의 높이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막대 높이 내에서 여성과 남성을 구별해서 색깔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성별을 구별할 때 특별히 색상을 지정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ggplot 패키지가 기본 값을 사용해서 여성은 빨간색으로 남성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추가로 색깔을 한번 지정을 해볼 거예요. 저 색깔 대신에 기본적으로 주는 색깔 대신에 내가 다른 색깔을 쓰고 싶다 할 때는 이제 스케일 함수를 쓸 수 있는데요. 저 막대도표에 막대 색깔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스케일 함수 중에서 스케일 fill이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 색깔을 내가 강제로 지금 바꾸는 거기 때문에 스케일 fill 매뉴얼 함수를 이때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values in에다가 내가 사용할 색깔을 차례대로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토마토라는 색깔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콘 플라워 블루라는 색깔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저기 그 막대 색깔에 표현된 색깔이 내가 지정된 색깔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범주에 있는 피메일이 토마토 색깔로 바뀌고 두 번째 범주에 있는 메일이 저 콘플라워 블루 색깔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 인수 지정을 통해서 생성된 그래프의 색깔을 스케일 필 매뉴얼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색상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AS 함수의 그 컬러 인수 지정을 통해서 생성된 그래프에 대해서는 스케일 컬러 매뉴얼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색깔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프를 그려갖고요. 우리 셀러리즈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산점도를 그려본 다음에 그 산점도의 점의 색깔을 스케일 컬러 매뉴얼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점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셀러리즈 데이터셋을 일단 지정을 하고요. AS 함수에다가 X축에는 박사학위 취득 후에 경과된 기간을 좀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Y축에는 연봉, 샐러리를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랭크 변수에다가는 컬러 에스테틱을 매핑을 시켜갖고 직급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그러한 산점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온 포인트 함수를 이용해서 산점도를 이렇게 생성을 해보면요, 직급에 따라서 색깔이 구별되는 이런 산점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조교수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그다음에 부교수는 녹색으로, 그다음에 정교수는 파란색으로 산점도가 그려져 있는데요. 저건 지즈플라2의 이제 기본적인 옵션을 가지고 만들어진 색깔들이고요. 제가 그 색깔을 한번 제가 원하는 다른 색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그러면은 지금 컬러 에스테틱으로 랭크 변수가 매핑이 돼서 색깔이 표현이 됐기 때문에 스케일 컬러 매뉴얼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색상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정된 색상으로 산점도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 컬러 매뉴얼 함수의 색깔을 values in에다가 색깔을 직접 지정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예를 들면 이런 세 개의 색깔을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지정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대신에 지금 제가 지정한 색깔로 산점도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fill in수로 지정되는 에스테틱은 지금 스케일 fill 매뉴얼 함수로 색깔을 강제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 인수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스케일 컬러 매뉴얼 함수를 이용해서 또 색깔을 우리가 원하는 색으로 임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스케일 fill 매뉴얼 함수나 스케일 컬러 매뉴얼 함수를 이용해서 색상을 직접 지정해 갖고 색깔을 바꾸는 대신에 미리 정의된 색상 팔레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케일 컬러 브로우 함수나 스케일 필 브로우 함수 같은 경우는 색상 팔레트를 제공하는 R 컬러 브로우 패키지에 제공되는 색상 팔레트를 이용을 해서 색상 팔레트에서 색을 골라서 그래프상에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아까 만들었던 이 산점도를 색상 팔레트를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산점도를 제가 카피를 할 거고요. 그럼 산점도 색상을 입히지 않은 기본적인 산점도는 이런 색깔이죠. 여기에 아까는 스케일 컬러 매뉴얼 함수를 이용을 해서 색깔을 제가 원하는 색깔을 3개를 다른 색깔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은 색상 팔레트에서 그 색깔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케일 컬러, 예를 들면 R 컬러 브로우 패키지에 있는 색상을 가져오겠다. 그럼 이 스케일 컬러 브로우 함수에서 팔레트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어떤 팔레트를 쓸 거냐면 액센트라는 팔레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R 컬러 브로우 패키지에 있는 액센트 팔레트에서 색을 가져다가 3개의 색깔을 골라갖고 이 산점도의 색깔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죠. 그럼 어떤 팔레트를 쓸 수 있는지 보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R 컬러 브루어의 도움말을 좀 보시면 돼요.
요 도마를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색상들을 쓸 수가 있는데요. 팔레트 부분만 좀 보시면은 이런 팔레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한 거는 악센트란 팔레트고요. 뭐 다크투라든가 페어드라든가 세단, 세투, 세쓰리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악센트 대신에 제가 set1이라는 팔레트를 쓰겠다. 그럼 이렇게 인수 지정을 하게 되면은 아까랑 다른 형태의 또 색깔을 갖는 그런 산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본 것들은 요 컬러 인수에 대응된 변수가 범주형 변수였어요. 그래서 범주형 변수였기 때문에 색상 팔레트를 사용을 할 때 이 범주형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색상 팔레트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스케일 컬러 브로 같은 경우는 범주형 변수에 사용할 수 있는 이산형 스케일 함수였는데, 만약에 여기 컬러 인수에 컬러 에스테틱에 연속형 변수가 할당이 되어 있으면은 요 이산형 색깔을 제공하는 스케일 컬러 브로 함수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 연속형 색깔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그 색상 그 스케일 함수를 사용을 해야만 돼요. 예를 들면은 그 연속형 변수에 에스테틱이 매핑되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gplot 함수예요. 데이터는 empty cars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as 함수에다가 x에다가는 자동차 무게를, y에다가는 연비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컬러 인수에다가 disp 배기량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기화된 그래프를 가지고 산점도를 또 한번 그려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색깔에 따라서 배기량의 크기를 구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배기량이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서 색깔들이 지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러 에스테틱에다가 disp는 연속형 변수잖아요. 연속형 변수를 할당을 시켜주면은 색깔 자체가 disp 값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럴 경우에 이런 색깔을 지금 그 ggplot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 청색 계열의 색깔 말고 내가 다른 색깔을 쓰고 싶다 할 때는 그 색깔을 제공해주는 그 함수는 연속형 함수여야 돼요. 그래서 스케일 컬러 브로 같은 이런 그 이산형 색상 팔레트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연속형으로 쓸 수 있는 뭐 대표적인 그 스케일 함수가 스케일 컬러 그레디언트, 그다음에 2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스케일 컬러 그레디언트 2 같은 그러한 연속형 스케일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레디에이션 효과를 주는 뭐 다른 종류의 색상을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 색상을 주로 변경하는 부분을 살펴봤었는데요. 색상뿐만 아니라 도형의 모양, 그러니까 심볼의 모양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형태와 다르게 우리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AS 함수를 이용해서 변수와 도형 간의 대응 관계를 설정했다면 스케일 쉐입 매뉴얼 함수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도형 모양을 우리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작성했던 산점도를 한번 재활용해서요, 그 도형으로 매핑되는 결과를 다른 걸로 바꿔주는 그러한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셀러리즈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박사학위 취득 후의 기간과 그 다음에 셀러리 연봉 간의 관계를 산점도로 아까 그려봤었죠. 그래서 여기 그려본 산점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식의 산점도 그려졌었는데, 이 색깔을 가지고 직급별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쉐입을 가지고도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그래서 색깔과 도형의 모양에 의해서 그 직급별로 그 구분되는 그러한 산점들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의 산점들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 보시면 동그라미면서 빨간색은 조교수고, 세모면서 초록색은 부교수고, 네모면서 파란색은 교수고, 이렇게 지금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산점도에서 제가 저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거꾸로 역순으로 네모, 세모, 동그라미 순으로 지금 위치를 좀 바꿔보고 싶다, 모양을 좀 바꿔보고 싶다. 그럴 때는 요 스케일, 쉐입, 매뉴얼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바꾸고자 하는 도형의 그 심볼의 넘버를 차례대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모, 그 다음에 세모 동그라미 수로 나오려고 그러면 15, 17, 19 이렇게 지정하면 저런 순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그 결과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에서 네모 세모 동그라미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쉐이프로 에스테틱이 변수와 매핑이 되어 있으면은 그 도형의 심볼을 내가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을 때는 스케일 쉐입 매뉴얼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쉽게 또 원하는 도형의 심볼의 모양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스케일 함수를 이용해서 그 그래프의 색상이라든가 혹은 도형의 모양이라든가 뭐 범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모양대로 색깔대로 바꾸는 그러한 작업을 같이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